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일일 평균 간병비는 2014년 8월 2,000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12만 7천 원으로 증가했고요. 한 달 기준 간병비가 400만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에 그렇죠. 400이면. 한 달에 평균 400이면 이게 부담이 꽤 되고 또 이제 제가 만약에 자식한테 그 부담을 지워준다면 제가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이 간병 파산이라는 왜 말 있잖아요. 네네.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근데 내가 네네. 이제 저 노후 준비를 한다고 돈 차곡차곡 모으고 그리고 혹시라도 간병을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간병비도 모은다. 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예.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네, 뭐 인지장애까지 오시면 네, 사실 네. 뭐 미안한 마음조차도 이제 가지실 수 그렇죠. 없을 수가 있는데 사실 노후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후 일반적인 노후 대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적금 들고 연금 들고 열심히 저축하는 건 사실 노후에 쓸 생활비라든가 뭐 잠깐 들어갈 의료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건데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노후에 이제 편찮으신 노인분들을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병간호를 자녀가 하든 아니면 뭐 국가가 책임지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또 다들 맞벌이에다가 그 맞벌이를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그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다가 아프신 분들 가족들 케어까지 해야 된다 이러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사실 예전에는 다 그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해 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였고. 근데 병수발하는 사람은요,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 활동, 경제 활동을 뭐 일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그 젊은 청년 세대가 간병비 때문에요 학업이나 직업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삼형제 주로 네. 그 둘 정도는 돼요. 그러면 나눠서 내면 그나마 감당이 돼요. 요즘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아니면 없든가. 네. 나중에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그쵸. 그리고 저도 경험해봐서 하는데 이건 세금 혜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책임을 못 지면 이거 개인이 감당하는 거면 그 돈을 나는 세제 혜택 왜 못 주는지 그 좀 이렇게 간병비 했는데 부분을, 전혀 네.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여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실버타운 알아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실버타운을 알아보더라도 간병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어떤 육체적인 부담은 덜겠지만 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들 아마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걱정은 하시는데 이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매체에서 노후 돌봄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본인의 노후 돌봄을 걱정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72.8%에 달했는데 이제 대부분 걱정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후 돌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67.9%가 대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조영구 씨가 한 7년 정도 있으면 65세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간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대비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 학원을 하나를 줄이고 그 돈을 좀 미리 대비를 좀 저 혼자라도 좀 네. 이렇게 현명한 아내로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좀 빠지더라고요. 조영구 씨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걱정 없어요. 아직도 그냥 뭐. 괜찮은데 예 내일을 또 내다볼 수가 없죠. 네.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뭔가 이게 대비책을 세워야 되나 이런 그쵸. 생각이 들 예. 정도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간병비가 연 9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개개인이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고 앞서 이재용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뭔가 이게 나라에서 혜택이라도 좀.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없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처럼 나라에서 해주는 이제 복지제도가 있는데 혹시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기요양보험. 그러니까 보험 상품의 일종이에요? 아니 그거 건강보험 내면 그 요양보험료 우리가 내고 있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월급 명세서 이제 월급 받으신 분들은 네. 월급 명세서 보면은 건강보험료 떨어져 나가고 그 밑에 장기요양보험료 네, 맞아요. 해가지고 뭐 찔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뭐 지역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 부가 고지서 보면은 늘 이제 붙어 나오는 게 장기요양보험료인데 예, 건강보험료 떼가면서 여기 한 1% 정도를 추가로 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 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 상품이긴 한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게 또 큰 돈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나 아니면 요양원 같은 요양 시설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비용도 일부 혹은 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건강보험료 내면서도 이 장기요양보험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 진짜 부끄럽지만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야만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네. 나이가 차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부르니까 이 노인분들만 받는 건가 하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 뭐 치매라든가 아니면 중풍, 파킨슨병 같은 이제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이 노인이 되시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뭐 다른 걸로 다쳤다. 요즘에는 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다치면 거동 어렵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인 줄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라서 우리 건강보험도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지 않으면 뭐 건강보험 혜택 전혀 받을 수 없잖아요. 네.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급 판정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해서 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 보험료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사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사연 보겠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도 다 독립해서 각각 가정을 이루어 살고 제가 남편 대신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관련 내용을 지원해 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되는데 65세 이상이냐 아니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65세 이상 노인이면은 뭐 혜택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고요. 65세 미만이지만 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럼 또 해당이 됩니다. 뭐 치매나 뇌출혈,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파킨슨병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신청 자격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신청을 하면 무조건 또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이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보험 혜택 받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장기요양보험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는 이제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지 보통 한 2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이제 방문을 하셔서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인정조사라고 하는데요. 그 후에 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느 정도 좀 심하냐에 따라 예.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등급 판정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이제 점수표가 따로 있습니다. 뭐 보통 식사를 혼자 하실 수 있느냐, 뭐 화장실을 혼자 다니실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점수를 매기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에서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총 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시설 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등급으로 갈수록 거의 이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로 쭉 이제 5등급까지 순차적으로 나뉘어지고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1에서 5등급은 아니지만 거동은 자유로워도 뭐 치매에 걸리셨다라고 한다면 이 인지지원 등급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중에 시설 등급, 네. 재가 등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시설 등급은 말 그대로 시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갔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가 등급, 이거는 이제 집에서 요양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 2등급 같은 경우에가 이제 시설 등급인데요. 이 시설 등급은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등급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셨을 때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부터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가 등급이라고 하는데 시설 등급을 받지 못한 채로 만약에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돈에 좀 여유가 있고 혹은 시간이 없어서 요양원에 좀 모시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설 등급을 받지 못하면 내 비용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자리도 없어가지고 요즘엔 들어가기도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등급을 못 받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건강보험 없이 병원 가서 그렇죠. 진료받는 거하고 똑같은 네. 거죠. 네, 내 돈이 많이 맞습니다. 들죠. 상대적으로 이제 거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시설보다는 집에서 모셔라 뭐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럼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비용은 전액 지원을 받는 건가요? 전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도요.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가도 뭐 몇천 원 정도는 부담을 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는 보험으로 적용을 받고요. 20%는 시설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이 80%의 한도가 앞서 말씀드린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재가 등급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지 보통 네네. 이제 집으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분이 오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분들 오셨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마치 건강보험 적용받는 것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15%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5%를 나라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 그리고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뇌출혈 후유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계시면서 뭐 요양보호사분을 모셔가지고 뭐 방문 간호사를 모셔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월 한도 내에서 이 요양이라든가 목욕, 간호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기준에서 재가급여를 보니까요. 지원받는 월 한도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등급에 따라서 다르죠. 1등급 기준 월 207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5등급이라고 한다면 115만 원 가량이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상등급 정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루에 3시간 정도 받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3등급의 월 한도액은 145만 5,800원이잖아요. 월에 이만큼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루에 3시간씩 방문 요양사 부르겠다라고 한다면 180분, 이거 3시간이죠. 3시간에 54,320원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월 한도액 145만 5,800원에서 이거를 이제 54,320원으로 나누면 26.8일, 그러니까 27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